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급식 경영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한 리뷰를 하고 경영에 대해서 지휘 부분입니다. 지휘 속에서도 이 리더십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다루고자 합니다. 자, 리더십. 참 많은 내용 들어본 리더십 단어입니다. 자, 리뷰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었을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커뮤니케이션 내용에서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 그리고 문서로서 의사 전달을 하는 문서에 대한 양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리더십을 위해서 지휘 영역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리더십 지휘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의를 잠시 하고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소설의 소년 표류기라는 소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무인도에 그 15명의 소년이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존을 위한 1차 공통의 목표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15명의 소년들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때 어떤 한 나이가 많은 친구가 리더로 이제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리더로 삼고 그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입을 것, 먹을 것, 탈 것,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 힘을 합쳤습니다. 이때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리더가 일정한 상황에서 그 각 구성원들에게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구성원들의 그 특성을 또한 행동을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람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서비스 경영을 위해서도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급식 경영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느 조직에서나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교재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앞쪽에서 우리가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대개 기업 조직에서 우리가 상급자에 있는, 그러니까 위쪽에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급자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서 그 부하들이, 그 상급자가 아닌 하급자들이 어떤 근로 의욕이 없다든지 꺾인다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든지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상급자의 물론 리더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은 어디에서 올 것이냐? 자, 리더십이 옳게 발휘하지 못하는 그 리더십을, 그 리더십이 있다면은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리더십이 없는 조직에서의 모든 결과는 결국에는 누구가 상급자만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조직에 모든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좋은 결과면 좋은 결과, 아니면 나쁜 결과면 나쁜 결과에 대한 모든 보상은 조직원들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조직의 목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의 핵심적 기능을 한 두 가지로 집약을 해보자. 첫째는, 하나는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서 리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그 조직의 전체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부하들이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누구가 움직여야 됩니까? 조직의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리더에 대한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리더십이 나타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리더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어떤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기부여를 어떠한 형태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때 또한 리더십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는 당연히 집단의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리더십이 경영 환경 변화 상황에 정말로 적합하게 그 상황이 변화되면은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외부의 상황뿐만 아니라 내부 상황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조직 목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보 전달자 역할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리더란 사람은 당연히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뿐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경영자가 주로 가장 상위 계층에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중간의 리더, 중간 리더, 하위 계층의 리더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리더든지 리더의 역할 너무나 중요하고 그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공통의 조직의 목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결과물은 다시 말해서 결과로서 얻어지는 결과 생성물은 플러스가 되었던 마이너스가 되었던 전체 조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뿐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그 리더십이 좋은 방향으로 발휘될지를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자, 이와 같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리더십에 대한 이론들은 어떤 이론들이 있느냐? 자,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주장들이 모두가 다 어느 상황에서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 중에 그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이, 자, 여러분들 앞쪽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경영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 자, 초기에 1940년대에 이제 성공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성공한 리더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 보니까 리더의 그 특징이 어떤 특성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론.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그 조사된 결과에 보면은 리더가 뭐 신체적으로 조건이 좋더라. 아니면 외모가 뛰어나더라. 사회적 신분이 뛰어나더라. 어떤 감정적 안정감을 주더라. 화술이 좋더라. 사교성이 있더라. 이와 같이 개인의 특성이 있더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으로부터 리더십이 나온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 주장이 100% 맞다라고 주장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한 결과 개인적인 특성만으로 리더십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리더십에 영향은 미칠 수가 있지만은 이 특성, 그 리더의 특성만으로 모든 리더십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가시는 그 정도로 이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리더의 특성 요인 중에서, 자, 이런 요인들은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자. 그 리더의 추진력, 리더십 발휘의 추진력 정말로 필요하죠. 통솔 의지, 그 다음 리더가 일단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리더는 언젠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 리더는 추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 다음 통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기꺼이 리더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은 모든 것은 남에게 돌리고 자기는 박수만 받겠다는 리더가 있다면 과연 그 리더십이 옳게 발휘가 되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그 다음 리더는 정직 성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은행 일치가 되는 것이 되지 않는 리더는 결국에는 리더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또한 그 리더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직무 지식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외향성을 띄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리더에 대한 이 특성들 속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이제 1950년대에 들어와서 이 리더십이 계속돼서 연구가 됩니다. 자, 이 연구에서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이 네 가지 이 실험을 들 수 있는데 이 네 가지 실험에서 보시면은 자, 리더의 이런 행동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보시면은 첫째, 아이오와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아이오와 대학에서 리더의 행동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주로 르벤이라는 이 학자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리더는 크게 독재적 리더가 있고요. 민주적 리더, 자유방임적 스타일의 리더. 자, 이렇게 리더를 크게 이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누었습니다. 리더의 행동에는 이와 같은 행동 스타일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익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아닙니다. 자, 독재적 스타일의 리더는 일단 어떤 일을 할 때 작업 방법을 탁 만들어서 지시하고 의사결정은 거의 독점을 하고 참여는 거의 제한을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리더였다. 이 얘기고요. 이제 민주적 스타일 리더는 독재 스타일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하들을 잘 끌어들이고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위양을 해주고 참여를 유도하는 이와 같은 스타일의 리더를 우리가 민주적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유방임적 스타일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집단에 너무 자유를 모든 자유를 거의 다 주는 형태입니다. 자, 의사 결정하고 작업 일을 하는 것까지 거의 모든 완성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자유방임적 스타일 리더라고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스타일 각각의 스타일들의 리더십이 실험 결과에서 보니까 민주적 스타일의 리더십이 좀 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다라고 실험 결과에서 얻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아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주적 스타일 리더의 경우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는 프리스맨십이라는 학자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요. 자, 리더십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이와 같이 두 가지 형을 뒀습니다. 구조주도형,
형식과 인간 배려형,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가로 세로 축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구조주도가 약한 Y축으로 약한 그러면 강함. 자, Y축. X축으로는 인간 배려형이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 자, 이렇게 가로, 세로, 축으로 이 두 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1, 2, 3, 4 이런 유형의 그러니까 구조주도형이 강하고 아니면은 인간 배려형이 뭐 강한 혹은 약함 이와 같은 네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표로서 이제 나누는 형태인데 이걸 뭐 인간 배려형 리더는 상호 신뢰 존중 관계를 중요시하는 성향을 가졌고요. 그 다음 구조주도형이라는 얘기는 리더는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 추진 등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 절차를 정확히 지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성향의 리더인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나눈 형태를 이제 리더들을 이와 같이 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연구가 미시간 대학에서 한 연구입니다. 자, 이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는 리커트라는 학자가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리커트 뭐 5점 척도, 7점 척도 이 척도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이 통계학자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연구했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나 하면은 자, 이겁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리커터 건너뛰기는 힘드네요.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두 가지 스타일의 리더십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다시 말해서 과업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생산 중심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종업원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종업원 중심형과 그 다음 과업 측면을 중시한 생산 중심 리더.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착취적 권위형과 온정적 권위형, 그 다음에 협의형, 그 다음에 집단 참여형, 자, 이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취적 권위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관리자가 매우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하들은 거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포나 처벌에 의해서 부하들을 동기부여하는 형태의 리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조직의 목표 설정, 관리상 의사결정, 상위 계층에서 거의 독점을 해버리고요. 명령 계통을 통해서 하위에 그냥 지시 전달 사항 정도를 주 어떤 리더십 발휘하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의사소통은 하향적 의사소통이 주가 되는 형태죠. 그 다음 온정적 권위형이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부하를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의 동기부여에 이제 보상과 약간의 공포 처벌에 의해서 부하들을 동기부여시키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협의형이라는 것은 부하들을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냥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부하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건설적으로 이용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보상을 하지만은 약간의 참여와 간헐적인 정책 혹은 방침, 전반적인 의사결정은 상위계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지만은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하위계층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도의 협의형 리더가 있고요. 그다음 집단 참여형은 이제 상당히 관리자들이 거의 모든 문제 부하들을 완전히 신뢰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하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구하고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위쪽에서 봤을 때는 민주적 리더십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네 그룹으로 이제 나타내었다는데, 자, 이 리더십이 과연 어느 경우가 가장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것은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영격차 이론이란 이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브레이크하고 뉴턴이라는 이 학자들이 주장했는 부분입니다. 경영격차를 생산에 관한 관심, 즉 과업 성취 우선이냐 아니면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관계, 인간 배려형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중심이냐, 과업 중심이냐, 인간관계 중심이냐. 자, 이걸 우리가 격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주도한 구조주도형과 인간 배려형 모형을 더 구체화한 사실은 내용입니다. 자, 앞쪽에서 아래쪽에서 우리가 경영 격자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쪽에 이 축이 과업 관심이 낮은 쪽이고 높은 쪽입니다. 자, 여기는 인간관계, 인간관심이 약한 쪽이고 강한 쪽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과업, 그러니까 과업에 관심이 높고 낮고, 그럼 여기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는다면은 여기를 1, 여기를 9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1이라는 얘기는 관심도 낮고 과업관계도 낮은 형태고요. 반대로 9는 인간관계 관심도 높고 이 과업관계 관심도 높습니다. 그 다음 1구는 보시면은 인간관계 관심은 1이고, 그 다음 인간관계 관심이 9고요. 과학관계 관심이 1입니다. 이 얘기는 과업 일에는 관심이 크게 없고 사람들 관심만 높다. 이걸 친목형이라고 했습니다. 친목도모형입니다. 그러면 9일을 한번 봅시다. 과업이 9고 인간관계 관심은 1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업무 중심이지 사람 관계는 거의 소홀히 할 수밖에 뿐인 과업형이고요. 반대쪽에 1구는 친목형이고요. 그 다음 무기력형이고 11, 팀형이 9구입니다. 그리고 55는 중도형이라고 우리가 보시다면은 좋기는 어떻습니까? 과업에도 관심이 있고 인간관계에도 관심이 있는 팀형이 가장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무기력형이라면은 아주 상황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시면은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리더십에 대한 이론인데,
위쪽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이론이 만능 키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론이 있느냐? 그런 것은 찾지 못하겠더라. 결국에는 리더십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이론들 다 보았는데 크게 나눠가지고 일이 우선이냐, 사람 관계가 우선이냐, 어느 이론이 좋다, 어느 이론이 나쁘다. 아주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지면은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 내용이 리더십의 상황적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느냐?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입니다. 그래서 자, 대개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자, 상황이요. 주변 상황이 호의적일 때와 비호의적일 경우에 자, 리더와 구성원 관계가 좋을 때와 나쁠 때 그 다음 과업의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권한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십이 바람직할까요? 자, 이걸 알아보는, 자, 리더십이 알아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말이에요. 자, 리더십을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보자. 유형을 분류를 해보자는 자, 이 연구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연구 내용에 보시면은요. 자, 피들러가 그 연구를 위해 가지고 리더십 유형을 크게 이와 같이 과업 지향적 유형하고요. 태스크 오리엔티드 형과 인간관계 지향 유형 그러니까 Human Relations Oriented 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리더 유형을 알아내 보기 위한 하나의 연구된 척도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척도를 Least Preferred Coworker라는 이 척도가 LPC라는 척도를 소개를 할게요. 자, 이 척도는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가 되었다는 가정을 합니다. 자, 리더 자신에게 함께 일하기를 싫어하는 동료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일을 해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함께 일할 때 그 동료가 나에게 어떠한 느낌을 줬느냐에 대한 느낌을 내가 받았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자, 이 척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체크를 해서 단 이때 여러분들이 일하기 어렵게 만든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자, 자신이 일한 경험을 돌이켜 보세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함께 일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자, 조건이 감정적으로 싫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제외하고 그냥 함께 일하기 어려웠던 사람에 대한 기억입니다. 자, 그 사람을 생각해 보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 사람이다면은 8점, 7점, 6점 이와 같이 점수를 주고 좌절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1점, 2점, 3점 같이 번호를 체크를 하세요. 아래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사람이 수용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자, 2점수를 거부적인 사람이었다면은 1, 2, 이와 같은 점수를 쾌활한 사람이었다면은 8, 7, 쾌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은 1, 2, 이와 같은 1점에서 8점 사이의 점수를 준 점수를 자, 합계를 하세요. 자, 합계를 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얼마의 점수를 받았는지 그 점수를 일단 합계를 하세요. 자, 합계를 했어요. 보시면은 자, 총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이 총 점수가 64점 이상이면은 여러분은 관계지향적 유형의 리더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57점 이하면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할 리더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사이 점수 58점에서 63점 경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은 자, 피들러에 의한 이 리더십 유형 척도를 따라서 나는 어떤 유형의 리더인지를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한번 피드백을 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LPC 점수가 어떨 때 어떤 상황이 자, 어떠한 상황에서 정말로 바람직한 리더십이 발휘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피들러의 개인의 리더십 유형은 고정되어 있다는 주장을 피들러는 사실 하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리더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리더를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 상황 중에서 그 유형에 맞는 리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맞는 리더가 정말로 필요한 리더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로서 자, 집단 상황이 아주 비호의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관계지향적 관리자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그 집단이 관리자가 리더가 있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요. 관계지향적 리더가 옳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와야만 그 상황에서는 리더십이 옳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면 어느 상황이냐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 자 발휘를 할 수 있는 리더가 있고 아무리 좋은 리더지만은 상황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리더십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십이 나타날 수 없으면 그 그 조직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조직이냐? 그렇지 않느냐? 맞죠? 지속 불가능한 조직이 된다면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최근에 또 나타난 리더십에 보시면은 카리스마, 뭐 비전적 리더십,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리더십이 발휘된다. 여러분, 카리스마. 많은 용어를 씁니다. 자주 씁니다. 카리스마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카리스마 뜻은 그리스어로서요. 카리스마는요. 신이 주신 재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쉽지 않은 어떤 권력, 권위를 카리스마라고 카리스마란 용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이 주신 재능은 탤런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카리스마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비전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미래에 실질적으로 믿을 만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리더가 필요하겠죠. 자, 미래일은 장래일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리더십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요소인 초인성이나 자신감, 희생정신 등과 같이 혼란기에 강한 권력자적 특징을 필요로 하는 데서 이제 리더십이 필요로 하고 또 발전합니다. 근데 이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요, 리더와 부하와 간의 관계를 조건으로 어떤 조건에 대한 보상관계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 특징은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번즈가 주장을 했고요. 아무리 리더십이 발휘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로 사람이 보상에도 어떤 종류의 보상이 있습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본 동기부여 이론에서 결국에는 최정점에는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뭡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동기부여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어떻게 하면 같은 환경에서도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서 그 동기부여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 이렇게 조직의 목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
맞는 키와 같은 이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 부분은 다루어도 힘든 부분이고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내리기보다는 자, 리더십이라는 것이 자, 이런 종류의 리더십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람을 이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사람을 이끌 것이냐? 이끌 것이냐? 사람을 지휘하고 리더로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자,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적 자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